다음은 AI 면접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면접은 대세입니다. 거의 전군이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AI 면접 점수가 들어가는 군이 있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군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I 면접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 PC, 노트북을 이용해서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쵸? 대면 면접하고는 다릅니다. 대면 면접은 해당 군에서 몇 월, 며칠, 요일, 시간까지 정해줍니다. 장소까지. 거기에 여러분이 가셔서 면접을 하셔야 되지만 AI 면접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핸드폰, 그 다음에 인터넷 PC, 그 다음에 노트북을 통해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각 군별 AI 면접 배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현황입니다. 최신 현황을 제가 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먼저 육군입니다. 육군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구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교입니다. 장교는 학사장교, 학군장교, 3사관 학교로 나누십니다. 먼저 학사장교는 면접 점수는 총점이 대면 면접까지 합산을 해서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에 AI 면접은 10점이고 대면 면접은 40점입니다. 학군장교입니다. ROTC 총 면접 점수는 300점 만점입니다. 학군장교는 AI 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면 면접 300점으로 2차 합격자가 최종 합격이 나오겠습니다. 3사관 학교는 60점 만점인데 학군장교와 마찬가지로 AI 면접은 실시하지 않고 대면 면접 점수 60점으로 2차 합격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준사관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육군 항공준사관입니다. 항공준사관은 50점 만점인데 대면 면접이 40점이고 AI 면접이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부사관은 남군, 여군, 임관시, 장기 똑같습니다. 총점은 50점 만점이고 AI 면접은 10점, 대면 면접 점수는 4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입니다. 해군은 학사장교가 200점 만점인데 AI 면접 점수가 40점, 대면 면접 점수가 160점입니다. 참고로 해군 장교나 해군 부사관은 작년에는 AI 면접 점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도 AI 면접 점수가 있지만 장교하고 면접 점수는 다릅니다. 해군 부사관은 40점 만점이고 AI 면접 점수가 8점, 대면 면접 점수가 32점이 되겠습니다. 해군 부사관도 올해부터 이제 첫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군장교입니다. 공군장교는 학사장교와 조종분야 가산복무, 즉 조종장학생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장교는 면접 점수가 25점입니다. AI 면접 점수는 5점, 대면 면접 점수는 20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대면 면접 점수가 25점이었는데 대면 면접 점수를 25점에서 20점으로 줄이고 AI 면접 점수를 5점으로 추가 부여하는 겁니다. 공군 조종장학생은 70점 만점이고 AI 면접은 안 합니다. 학사장교는 실시하는데 공군 조종장학생은 실시하지 않고 대면 면접 70점으로 2차 합격자가 선발이 되겠습니다. 공군부사관은 25점입니다. AI 면접 5점에 대면 면접 점수가 20점입니다. 공군부사관도 원래는 대면 면접 점수가 25점이었는데 이번에 AI 면접 점수가 5점, 그 다음에 대면 면접 점수가 20점으로 나뉘었습니다.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학사장교 부사관 면접 점수는 총 60점 만점입니다. 아직까지 해병대 장교 부사관은 AI 면접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병대 장교 부사가 AI 면접을 안 하면 불이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점수는 안 들어가지만 반드시 AI 면접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전사는 여러분들 뭐 알고 있죠? 장교 과정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부사관 과정만 선발하는데 면접 점수는 50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전사는 대면 면접 점수가 50점 만점이고 AI 면접 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전부사관은 AI 면접을 안 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특전부사관은 반드시 AI 면접을 점수에 안 들어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AI 면접 절차입니다. 평가 대상자 응시 정보를 확인합니다. AI 면접 안내 메일 개별 발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필기 합격한 대상자에 한해서 해당 군에서 AI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주소가 발송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C나 노트북, 모바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면접 진행입니다. 장소, 시간 구애받자. 단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 2주 그 기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면접에서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복장비 자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히 대면 면접은 정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AI 면접도 정장으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AI 면접은 정장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면접은 정확한 얼굴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신구나 액세서리는 착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는 올바른 자세는 뒤에 또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중앙이 올 수 있도록 고정을 하고 정자세로 상반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면접 구성입니다. AI 면접 구성은 약간 좀 대면 면접과 약간 상이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 필수 질문을 합니다. 기본 필수 질문은 대면 면접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공군은 장교, 부사관 다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군을 빼고는 다 대면 면접입니다. 대면 면접. 근데 AI 면접은 기본 필수 질문을 시작으로 면접이 시작되는데 자기소개, 그다음에 지원 동기, 개인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나서 계속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검사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때도 인성검사를 했지만 AI 면접 때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성검사를 AI 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황제시형 질문, 그 다음에 다양한 게임, 심층구자 질문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군별로 이 전과정을 다 하는 군도 있고 생략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 필수 질문을 하고 상황제시형 질문을 하고 마치는 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군은 기본 필수 질문부터 심층구자 질문까지 풀로 다 하는 군도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I 면접 진행 절차 및 코멘트는 소요 시간은 약 50분에서 60분입니다. 약 1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군별로 전체를 다 진행을 하는 군도 있고 중간에 생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유형입니다. 기본 필수 질문입니다. 기본 필수 질문은 실제 대면 면접에서도 묻는 질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지원자는 자기소개, 기본입니다. 대면 면접 때도 기본이죠. 지원 동기, 개인 성격의 장단점 등을 순서대로 답변을 합니다. 물론 이 기본 필수 질문도 자기소개만 시키는 데도 있고 또는 지원 동기까지 묻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개인 성격의 장단점 3개를 다 묻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4개, 5개를 묻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주의사항은 AI 면접 답변과 대면 면접 답변은 동일한 내용이 좋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쵸? AI 면접 답변과 대면 면접 답변이 거의 동일하게 좋죠. 비슷하거나, 완전히 상이하거나 틀리면은 별로 안 좋다. 다르면 당연히 안 좋죠. 일관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는 밝은 표정, 그쵸? 웃는 표정, 그 다음에 또박또박한 말투,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의 높낮이 등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답변하실 때 대면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직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AI 면접 탐색 질문입니다. 인성검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성검사를 1차 필기 때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AI 면접 때 인성검사를 또 합니다. 물론 하는 군이 있고 안 하는 군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하게 되면 총 150문항입니다. 그래서 10문제씩 15페이지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빠른 속도로 예 또는 아니요로 1초에 1개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제시형 질문입니다. 감정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자, 질문 예상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황 제시형 질문 유형입니다. 자, 질문 패턴은 상황 질문, 행동 질문, 결과 질문, 추가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추가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문제가 1개 세트일 때는 상황, 행동, 결과, 추가 질문 이렇게 해서 4단계로 1개 질문이 종료가 되고 자, 3문제가 1개 세트일 때는 상황, 행동, 결과 즉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질문은 4문제가 1세트냐 3문제가 1세트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통상 3문제 1세트는 질문이 하나밖에 안 합니다. 하나만. 나머지 질문은 4문제 1세트로 질문을 한다는 거 또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문제 1세트 예시입니다. 먼저 상황 질문입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모임에서 있었던 특별했던 규칙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규칙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3문제 1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3개가 1개 세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행동 질문입니다. 이 특별한 규칙을 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꼬리를 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특별한 규칙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답변합니다. 다시 한번 상황 질문을 받고 상황 질문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은 행동 질문을 받습니다. 꼬리를 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 질문, 그래서 특별히 많이 노력했던 결과 생겨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끝나는 겁니다. 즉 질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즉 답변하실 때도 첫 번째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행동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변을 하셔야 완벽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문제 1세트입니다. 즉 앞에 거하고 1가지가 생략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황 질문, 행동 질문, 결과 질문, 추가 질문. 즉 3문제 1세트는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4문제 1세트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4문제 1세트가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상황 질문입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최근 겪은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나 좌절했던 일이 있었나요?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AI가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또 꼬리를 물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본인이 힘들고 좌절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면 또 답변을 하십니다. 또 답변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결과 질문을 합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본인의 행동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추가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런 힘든 순간을 알아차렸던 순간은 언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설명을 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기출문제와 면접 핵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쵸? 이 질문은 AI 면접 때도 묻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질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해당 군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적임자라는 것을 자기소개를 통해서 면접관들에게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매력적으로 인식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본 교재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해놨는데 각 군별로 자기소개는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생략하는 데도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할 때도 있지만 통상 자기소개는 대면 면접의 화상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이다. AI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면접관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다른 질문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면접관들에게 오히려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면접 시작 때 필수로 자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1분 분량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통상 분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약 1분입니다. 1분 이상을 초과하면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거 당연히 기본 필수 질문이죠. 자기소개에 이어서 통상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군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왜 지원을 했는지 지원 동기를 당연히 알고 싶은 겁니다. 지원 동기는 필수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묻습니다. 이것도 필수 질문입니다. 분별로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래서 지원 동기와 마찬가지로 면접 시 반드시 묻는 질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화된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구체적으로 성과 등을 포함해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점은 말 그대로 단점만, 본인의 단점을 나열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한 어떠한 보완을 했는지 답변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 판단입니다. 이제 상황 판단은 이제 통상 한 개에서 두 개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도 군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묻는 군도 있고 안 묻는 군도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질문은 AI 면접 때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황 판단도 같이 준비하시면 AI 면접, 대면 면접, 공고는 화상 면접 같이 준비할 수 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육군 3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 때도 시험을 보는 과목입니다. 면접 때도 묻는 내용입니다. 군상에서 실제 취할 수 있는 대응 행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가치관에 대한 적합도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시험 준비를 하셨고 시험을 보셨지 않습니까? 다 합격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 질문 예시입니다.
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평소에 친한 병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두 번째, 평상시에 문제가 많은 관심 병사, 뭐 용사, 뭐 부대별로 병사, 용사 또 다양하게 지칭을 하는데 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부하가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본진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필수 질문이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즉 군 간부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관과 안보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도 꼭 반드시 묻는 질문입니다. 자, 면접 시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에 국가와 안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도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안보관은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접관이 본인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국가관 따로, 안보관 따로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하지 않은 편협적인 내용, 주관적인 내용, 이런 내용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국가가 안보관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 많이 힘들어하는데 본 책자를 참고하시면은 구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한다. 제가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인성검사는 점수는 없지만 합불입니다. 인성검사는 불합격이 나오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군별로. 그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불합격자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불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검사 불합격자는 대면 면접 시에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해군 장교 부사관은 별도로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군을 제외하고 다른 군들은 대면 면접 시에 또는 공군은 화상 면접 때 질문을 하는데 해군은 인성검사 불합격자들을 별도의 장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모이게 한 다음에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는 실제 여러분들이 자신을 숨기는 답변을 했다면 대면 면접 시에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적이고 올바른 이런 모습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다. 좋은 이렇게 꿀팁이다 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7번째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각 군별로 마지막에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질문이 다 끝나고 모든 면접이 종료되기 직전에 묻는 질문입니다. 면접평가 시 제일 끝에 묻는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인의 합격에 대한 간절함, 그렇죠? 그 다음에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 이러한 강한 간절함과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답변의 마지막 기회인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미움했던 답변 다시 한번 보완 후해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걸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본인의 간절함, 꼭 합격하고 싶다. 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되고 싶다. 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점수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권유를 드립니다.
면접 성공 10개 핵심 원칙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면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10가지는 반드시 알려주고 싶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책에도 수록을 했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본입니다. 면접장 최소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미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박해서 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일찍 가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 시간 임박해서 가거나 지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지각하면 절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 들어갈 수도 없고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임박해서 가면은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군대는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쵸, 당연히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찍 가십시오. 자, 두 번째,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이다. 그쵸? 꼭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할 때 그때만 면접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기실에 대기할 때부터 지금도 면접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면접 관련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듣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접 대기실에서 흐트러진 모습, 자세,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물론 그럴 분들은 없지만 혹시라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 그다음에 옆 사람과 잡담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대기실에서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면접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단정한 용모와 복장은 면접 평가에 필수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면접은 정장으로 가야 되나? 라고 질문을 많이 묻는데 정장으로 가십시오. 정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 여성 상관없습니다. 정장으로 가십시오. 물론 모병관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단정한 복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게 매뉴얼인데 저는 여러분들 면접 때는 정장으로 가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당연히 두발 정리하고 염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좀 머리가 긴 여성은 뒤로 머리를 묶거나 머리망을 사용하면은 깔끔한 인상을 면접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과도한 액세서리, 그쵸? 제거하고 신발은 정장과 어울리는 굽나진 구두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면접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군 면접, 패기, 당당함, 제일 중요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와 면접관 질문에 또박또박하게 대답,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답변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 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분명히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고 다음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대답을 하지 말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지인들과 친구들과 또 부모님, 어른들과 대화할 때도 불필요한 말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접의 질문과 상관없는, 즉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면접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당당한 태도로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답형이 아닌 완결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답변하자. 기본입니다. 단답형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고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답변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 없는 답변은, 그쵸, 본인이 준비를 안 하고 자신이 없으면 말을 더듬거나 뒷말을 흐립니다. 당연히 면접관도 압니다. 준비 안 됐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군인다운 패기, 용기. 면접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답변 시에는 밝은 미소가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 면접에도 장교주사관 부사관답게 군 간부답게 패기와 용기 있는 모습 중요합니다. 네. 패기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중요합니다. 두 번째, 꽃고무 제가 말씀드렸죠? 당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준비한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얼굴의 미소, 환한 미소는 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선 처리는 면접관이 눈을 바라보고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선 처리는 질문하는 해당 면접관이 눈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다. 자, 면접관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A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C 면접관이나 A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B 면접관이나 C 면접관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는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고 답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답변 시 흐트러진 자세, 그렇죠? 절대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눈동자를 굴리거나,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에 극단적이거나 단정적인 대답을 삼가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면접관의 유도 질문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안 좋은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극단적이거나 단정적인 대답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나 의중을 파악하고, 그 면접관이 이러한 대답을,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그 의도에 맞게 답변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입실과 퇴실, 그렇죠?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예, 마무리가 또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면접이 다 끝난 뒤에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실 인사와 자기 자리 정도는 책임감의 표시입니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끝 인사는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많은 분들이 면접이 다 끝나면 긴장하셔가지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면접 끝났습니다. 뭐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너무 긴장하니까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보다는 마지막 인사를 마지막까지 하시고 나가면 마지막까지 답변도 잘하고 좋은 인상도 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마지막에는 인사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육군 장교부사관, 해군 장교부사관, 해병대 장교부사관, 특전부사관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부사관, 특전부사관까지, 그 다음에 공군 조종장교, 육군 항공주사관까지 모든 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완벽하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년 동안의 노하우와 경험, 그 다음에 3년 동안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이 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책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최종 합격 반드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